한국 삼성이 미울 정도로 강하다. 40년 전 일본이었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말이죠.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내놓은 평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 회장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 지명과 과감한 투자로 삼성을 세계 대표 기업으로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회장은 값싼 TV와 전자레인지를 팔던 삼성을 전자업계 거인으로 만들었다며 삼성의 큰 사상가로서 거시 전략을 제시했다라고 평했습니다. NYT는 이 회장과 할리우드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의 인연도 소개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스필버그는 1995년 영화 스튜디오 투자를 위해 이 회장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영화 광으로 알고 만난 이 회장이 2시간 반 동안 반도체란 단어를 20번 넘게 썼다고 합니다. 스필버그는 반도체에 저렇게 몰두하는 사람이 영화를 어떻게 알까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런 그의 집념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삼성을 정보기술, 건설, 해운, 스마트폰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건 이 회장의 공으로 꼽힌다며 심지어 비판 세력조차 그의 업적을 존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쟁사인 일본 소니의 한 임원을 인용해 삼성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선을 향해 돌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조직이다. 이 회장은 총사령관이라고 평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회장이 한일 경제 협력을 중시한 점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니혼게이자이는 이 회장이 2010년 아직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울 게 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은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일본의 디지털 가전은 시장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경영 방식으로 삼성의 선두 자리를 빼앗겼다. 일패도지한 일본 기업은 이건희가 이끄는 삼성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모토는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이 IT 산업의 모태인 반도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땐 모두가 반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한 기업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27년이나 격차가 나 있었죠. 이 회장의 반도체 드라이브로 삼성전자는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일본과 다른 적층 방식을 선택해 메가바이트 용량의 D램 시대에서 선두업체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기술 강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눈부신 발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NA는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넘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등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성장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글로벌 삼성 부상과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 일본 경제의 침체가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일본 언론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